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나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한 달간의 북유럽 살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들.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그 비싸다는 북유럽에서도 물가로 일짝 먹은 나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입니다. 과연 오슬로의 관광 물가는 얼마나 비쌀까요? 일단 그 시작은 교통편이겠죠? 이제 여기서 교통편을 타고 시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조금 비싸단 말이죠. 아, 여기 있다. 티켓 머신. 그 물가 비싸다는 오슬로 얼마나 비쌀까? 252? 기차 20분 타는데 3만 원이 넘는다고? 너무 비싼데? 우리 둘이 합해서 6만 원이야. 지금 보니까 이게 빠른 기차라서 그러네. 일반 기차 타러 가자. 일반 기차. 129크로네. 훨씬 저렴하다. 아, 다행이다. 그렇게 일반 열차를 타고 오슬로 시내를 향했는데요. 이것도 30분이면 도착해서 굳이 비싼 돈 주고 빠른 기차를 탈 필요 없더라고요. 아, 도착하고 보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예요. 근데 뭔가 좀 예술적으로 현대적인 도시? 오슬로의 버스 티켓은 상상 이상으로 비쌌는데요. 한 번 타는데 무려 6,000원이나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거 티켓 샀는데 검사하는 데가 없어요. 뭐 무임승차해도 모를 것 같아요. 오슬로는 완전 실내사인가 봐요.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검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신 무임승차 시 걸리면 20배가 넘는 12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단 숙소에 가방을 던져놓고 후다닥 나왔는데요. 저희는 일단 배가 고파서 식사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땅이 어딨나? 이 케밥 판다. 케밥? 사실 케밥은 유럽을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식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 케밥 하나에 160 싼데? 2,000원 아니야? 케밥 하나에 2,000원에 먹을만 하지. 160이면 2만 원이지. 케밥 하나에 2만 원이라고? 케밥 2만 원? 케밥이 2만 원가 보다. 야, 이거 우리 오늘 식사 가능한 거 맞냐?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나라든 싼 음식이 있기 마련이지 싶어서 찾아다녀봤는데요. 스트리트푸드가 좀 싸겠지? 스트리트푸드 2만 원? 디저트 2만 원? 커리 39,000원? 어때? 여기 아니야. 카레가 39,000원이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가출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둘이서 맘먹으면 8만 원이잖아. 그것도 음료 한 잔도 못 시키고. 그 뒤로 가는 식당마다 기본 3만 원은 넘더라고요. 브리아니 260. 이것도 36,000원. 와, 음악이 우리 심정을 얘기해주네. 진짜 저희가 유럽 물가에 나름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머니 사정이 얇은 여행자들의 좀 착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국 공통. 제가 가격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켰거든요. 과연 얼마일까요?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먹어본 맥도날드 중에 제일 비싸요. 121크로네. 16,000원입니다. 한국의 2배도 넘는 가격이었어요.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이 빅맥 세트가 2번째로 비싼 국가래요. 잘 튀겼네. 근데 사람이 많다. 노르웨이 사람들도 맥도날드 많이 먹나 봐. 그런가 봐. 지금 제가 한 6입 정도에 먹은 것 같거든요. 한 입에 3,000원씩 낸 셈인데 고급진 식사를 한 것 같은 기분? 길려가지고 노르웨이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이대로 한 달 살기는커녕 하루 살기로 끝나겠다 싶어서 당장 슈퍼마켓으로 향했는데요. 과연 아시안 식품의 가격은 어떨까요? 자, 일단 만두 사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 만두가 야채 만두라서 제일 싸거든요. 근데 이게 2만 원. 지금 옆에 있는 거 279는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거 만두 한 봉지 얼마게? 10,000원, 15,000원, 2만원, 15,000원, 3만원, 35,000원. 37,000원. 우리나라에 4,000원이면 사. 저 봉지 37,000원? 방금 외국인들이 이거 하나 사갔는데? 아니 해외 나오면 한식이 비싸지긴 하거든요. 저 이 정도로 비싸지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도 충격적인 가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떡볶이 129크로네 17,000원, 우동 79크로네 만원. 그나마 싸다. 신라면 하나에 4,000원입니다. 짜파게티 4,800원. 야, 초코파이 99크로네 13,000원이 넘어. 와, 이 팽이버섯 8,000원. 메로나 4,000원. 올 때 메로나면 딴 맛 해야 돼. 티야, 올 때 메로나. 큰일이네. 결국 한식은 꿈도 못 꾸고 메뉴 변경해서 춘장 하나 사서 짜장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땡큐. 자, 이제 집에 가서 짜장면을 요리해 봅시다. 짜장면 재료값으로만 4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파가 매워서 그런지 요리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든 짜장면, 노르웨이 친구들에게 직접 대접해 봤습니다. This looks amazing.
Oh wow, this is amazing. 이번 요리도 성공인 것 같네요.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지인 친구들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빅맥 세트 하나에 18,000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37,000원, 그런 걸 어떻게 먹고 사냐 물어봤더니 노르웨이 사람들은 외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너네 학교 가거나 출근해서 점심시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노르웨이 사람들은 무조건 마파케를 먹는데요. 그 마파케를 먹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마파케의 기본 재료 일단 파프리카 1개, 그 다음에 치즈 1개, 그 다음에 빵 1개. 빵은 미리 기계로 썰어줍니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짜잔. 자, 이제 필요한 거 장 다 봤습니다. 지금 이거 다 했는데 50.93. 7,000원? 노르웨이 평소 물가 생각하면 싼데 고작 이거 3개 사는데 7,000원 샀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 참, 이걸 싸다고 해야 되는지 비싸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노르웨이의 가장 전통적인 점심 식사 마파켓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마파케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준비 끝이야. 진짜로? 이걸로 식사가 되나?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먹는데요. What's the most like typical ingredients? Probably like the most classic is just a slice of bread, cheese, and maybe like paprika or cucumber. Okay. That is like a very classic. This is so basic that I think like every Norwegian child has had this. Yeah. This is normal. Yeah. Oh wow. Sometimes like I only had cucumber on as well. It's like bread and cucumber. 저희는 현지 문화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현지 문화라고 합니다. 자, 비매품으로 큐컴버 버전도 있어. 미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일단 의외로 맛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나왔는데요. 이 맛은 뭐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북의 점심 식사가 맞냐? 이게 북의 비결일 수도 있어. 저희가 노르웨이 하면 보통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진짜 잘 사는 국가, GDP가 세계 탑을 찍는 국가고 연봉이 평균 1억 가까이 한다고 하고 석유가 나는 나라라서 인당 자본이 3억이 넘는다고 하고 그런 국가인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도 그렇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평균 연봉은 우리나라 사람들 2배 이상이지만 세금으로 거의 40%가량 낸대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물건마다 다 부가세가 25% 이상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는 2배 이상 비싸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북의 삶이랑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먹을만하다. 맞아. 노르웨이 살면 적응하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불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해 보이지도 않아. 맞아. 그건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되게 삶에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거에도 만족하는데 뭐에 만족 못하겠어. 그럴 수 있네. 이상한 말인데. 저희가 며칠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느낀 점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참 여유롭다는 점이에요. 설령 점심으로 빵에 파프리카 하나 올려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삶에 만족하며 사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진짜 본격적으로 노르웨이 구경을 하러 좀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피요르드가 유명한데 직접 페리를 타고 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루터라는 어플로 버스 페리 티켓을 살 수 있는데 44크로네밖에 안 하더라고요. 6,000원이거든요. 버스 타는 거랑 똑같네. 44크로네만 내면 1시간 동안 페리를 타고 섬을 구경할 수 있고 원하면 중간에 내렸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탑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노르웨이에서 6,000원이면 컵라면 하나 6,000원. 컵라면 한 개 겨우 살 수 있어서 여행은 얼마나 비쌀까 했거든요. 근데 컵라면 한 그릇 가격에 이 섬, 저 섬, 그 섬, 마지막 섬까지 다양한 섬을 가볼 수 있어요. 와, 사람들 저기서 바베큐 하면 손 흔드는데? 되게 동화 같아요. 이 언덕 하나 없는 평평한 섬에 빨간색, 노란색 집 보이지, 그 뒤로 예쁜 구름 보이지. 와, 진짜 이거는 약간 천국을 커뮤니티로 설계한다면 이렇게 설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이거는 진짜 오슬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신나서 오슬로 오면 꼭 해봐야 한다는 필수 코스를 밟았는데요. 이엘랑공원 무료!
아케르소스 요새도 무료, 오슬로 시청도 무료, 오슬로 도서관도 무료,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도 무료. 오슬로의 주요 랜드마크를 죄다 무료로 구경할 수 있더라고요. 밥만 비싸지 더 이상 지갑 열 일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슬로 시청과 도서관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갔던 시청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관광을 오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벽화들을 봤는데 이거는 그거랑 다르게 정말 독특한 이 오슬로 노르웨이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진짜 특별한 벽화인 것 같아요.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제 오슬로 도서관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슬로 최대 규모 도서관이래요. 특히 도서관은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규모였는데요. 우와, 아니 이게 도서관이라고? 아, 오슬로 사람들 세금 40% 내가지고 다 이런 데다 썼나 봐요. 공공시설이 이 정도로 좋은 나라는 저희 지금 이번에 여행하면서 처음 봐요. 도서관 곳곳은 다채로운 장소들로 가득했고요. 지금 보니까 그냥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이 도서관, 이 오슬로 도서관 때문에 노르웨이 유학을 결심했다는 사람을 봤거든요. 아, 무슨 도서관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도서관 때문에 유학을 결심했는데 그럴만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업무 하면서도 지낼 수 있고 보니까 개인적인 회의 공간 같은 것도 저 위쪽에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게임하고 영화 시청이 가능한 공간이래요. 무대 같은 게 있어요. 와, 진짜 최고다. 노르웨이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도서관이야. 그렇게 오슬로 주요 관광지 구경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게 무슨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 건물 안에서 하나 본데 이 건물이 울리고 있지 않아? 끔찍끔찍끔찍. 여기가 선물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돌아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 곳곳에서 지금 계속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서도 여기서도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피크닉도 하면서 놀고 있어요. 와, 심지어 음악 페스티벌도 무료예요. 오슬로에선. 무료긴 한데 제가 차마 즐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닌데다가 배마초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못 있겠네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 지금 도시에서 계속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가봅시다. 이런 밴드 음악 내 취향인데. 뮤직페스트 오슬로라는 음악 축제로 오슬로 전역에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으니 드디어 흥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 진짜 오슬로 여행 엄청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것저것 사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검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세금으로 내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복지로 돌려받는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이랑 굉장히 다른 시스템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냐 생각해보면 확연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적어도 여기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거는 사실 지표가 어느 정도 말해주는 사실이기도 하지. 아무튼 저희는 이제 노르웨이를 떠나서 북유럽 두 번째 국가로 향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